저는 배진철 선생입니다. 네, 물리 논술 할 거고요. 요거 끝내시면 됩니다. 네. 자, 저는 굵고 짧게 할게요, 어머님들. 네. 그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물리 논술의 출제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연대 특징도 있고, 뭐 경희대나 연대 미래의예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잠깐 간단하게 볼까요? 그래서 경희대 의예 같은 경우는 근데 물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화학, 생물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좀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얘는 플러스 알파로 이해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미래의예 같은 경우는 계산 능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도 풀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기본 공식 같은 경우도 제시문에서 줍니다. 그래서 공식의 뭐 암기 테스트 이런 건 확실히 아닌 거고, 그래서 문제 푸는 능력, 그래서 잘 풀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력 이런 거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 딱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물리 문제는 수능처럼 많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소수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거 낼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 냅니다. 근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저 구석탱이에 누가 읽어봤을까 이런 내용 내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메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 어, 수준은 투 과목을 좀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내신 정도로라도 한번 봐 놓으면 뭐 할만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만 하면은 조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학 때 그러면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거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메인 개념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복습도 좀 철저히 하고 특강 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지 그냥 가서 이렇게 제시문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 과목이 좀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이번 방학 특강 때 하면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하고 이제 중요한 개념 같은 거 연습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도 여기 이제 오신 분들 대부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는 과목이 좀 불확실성하죠. 그래서 등급이 내가 얘가 몇 등급이 나온다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몇 개를 틀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마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 어머님들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클 때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플랜 B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논술도 분명히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근데 어, 준비를 하고 봐야겠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볼펜만 들고 가서 보는 시험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운동장 한 두어 바퀴 뛰고 나가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근데 준비를 조금 하시면은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파인할 때 잠깐 한두 번 듣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굉장히 잘한다. 뭐 투 과목까지 나는 완전히 통달했다. 그러면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연습이 좀 부족하다면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대학 입시인데. 우리 솔직히 지나오면서 우리가 치렀던 시험 중에 제일 큰 게 대학 입시 아니었던가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큰 거 보신 분도 계시죠. 뭐 사법고시나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큰 시험을 그냥 2, 3일 준비하고 가서 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방학 때 조금 철저하게 시간 내셔서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어, 수업 내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거는 중요 개념이 있어요. 그 단원의 핵심 개념.
그래서 그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빈출 개념에 대해서 예, 확실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히 그냥 그뭐 공식을 안다 정도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해력이 평가된다는 게 요거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요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빈출 개념에 대해서는 공식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강조하는 거는 답만 만지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이게 경희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어머니도 그냥 내용이 물리 공부하신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가 더 힘을 크게 받고 얘가 속도가 막 증가합니다. 그런데도 얘가 얘를 쫓아갈 수 있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 답은 뭐냐면은 처음 딱 여기 사진 찍히는 순간에 속도가 얘가 굉장히 컸다면 얘가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도 얘보다 얘가 속도가 크니까 쫓아갈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물리 원만 해도 물리 원이 아니라 이거는 중학생도 답할 수 있어요. 예. 그 무슨 얘기냐? 이거를 100지 내는 애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다 맞춰요. 100에 99명이 맞춰요. 자, 그러면 100에 99명이 맞췄어요. 그러면 99명이 다 붙어요?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그죠? 근데 보세요. 애들 이거 쓰게 하면요. 애들 대부분이 A가 비록 가속도는 적지만 A가 B보다 속도가 컸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서 따라잡는 것이 가능하다. 막 이렇게 막 써요. 근데 어떤 애는 어떻게 써요? 그래프를 딱 그리죠.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게 A의 운동이고 얘가 B의 운동인데 A가 B보다 더 달린 거리가 이 사이의 면적이고 요 둘 사이 거리 D하고 요 사이의 면적 S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얘가 더 크다면 A는 T초 때 B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써요. 어머님이 교수면 누구를 붙이시겠어요? 얘 떨어뜨리고 아까 말로 막 쓴 애 붙여주나요? 그럼 말로 막 쓴 애는 시험 보고 나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나 맞았어. 막 이러고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나오겠죠. 예. 하지만 몇 점? 예. 걔는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있어. 얘가 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답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채점하는 사람은 그렇게 채점 안 해요. 그럼 얘는 뭘 잘했냐? 그래프를 제시했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얘는 창의력이 좋은 거예요. 창의력. 이게 창의력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게 창의력이 아니라 얘는 다른 애들은 그냥 말로 떠들었는데 얘는 그래프라는 걸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그래서 얘는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렸고 예를 들었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붙는 겁니다. 다른 애 떨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설명 방식이에요. 이건 물리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어머님들. 어? 설명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 논리성이 뭐냐? 설명 순서. 수리논술도 비슷할걸요? 물리나 수리나 뭐 비스무리하죠. 쓸 때 애들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막 쓰다가 뭐 빼먹었다. 그럼 옆에다 막 써요. 그리고 여기다 화살표 이렇게 딱 넣고 또 써요. 그래서 빼먹었다. 이러면서 여기서 요렇게 막 이렇게 써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연습장처럼 보이세요? 답안지처럼 보이세요? 연습장이죠. 이거 붙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써서 내는 애들이 태반이 태반. 탁 하고 여기다 답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까지 탁 쳐갖고 내요. 여기서 나오면서 막 뿌듯해하겠죠. 맞았어 막 이러면서 쳐다도 안 봐요. 예전에 그 EBS에서 교육 특강했을 때 우리나라 시험 제도에 대해서 쫙 특강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거기에 논술 시험에 대해서 이제 논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5급 공무원 시험에도 있고 7급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시에도 있고. 근데 어떤 교수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채점 교수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TV에 나왔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떤 학생이 글씨를 이렇게 삐딱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읽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네, 안 읽었어요, 이 사람은. 이거 읽지도 않았어요. 뭐야, 이씨. 왜? 걔도 여기 이만큼 쌓여 있어. 미안한데 얘는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 OMR 카드 돌리는 시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보세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써서 내는데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 흘림체야. 그래서 내가 되게 혼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또박히 안 쓰면 어? 누가 내 이름 알아주냐? 다른 사람 몰라도 내만큼은 내 이름만큼은 또박하게 써야지. 그 얼마나 성의 없어. 그죠? 자, 어쨌든 설명 방식과 설명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특히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걸 더 못해요. 자기 잘 푼다 이거죠. 네. 나중에 읽어보잖아요. 뭘 풀었는지 뭘 설명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가 이걸 왜 여기서 이 식을 왜 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교수도 읽으면서 그 생각 들겠죠. 아, 얘가 이걸 왜 썼지? 이게 못 쓴 거지? 막 그러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찾아가면서 채점을 해줄까? 이거 왜 썼을까? 못 썼을까? 막 이러면서 해줄까요? 알겠죠? 걔는 저기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순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요 복합적으로 답안 작성법.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도 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개념 같은 거 제시문 다 준다니까. F는 MA도 준다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걸 연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서 어, 제가 이제 대면 첨삭은 서면 첨삭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좀 부족하거나 조금 미흡한 거 있으면 대면 첨삭도 해줍니다. 근데 뭐 너무 못해서 매 시간 대면 첨삭 받는 애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코치해주면 예, 제가 볼 때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 보통 한 달 정도 그래서 연습을 시키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 수업 커리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문제 풀고 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고 그다음에 첨삭하고 요 패턴인데 그때 이제 짬짬이 중요 개념 설명할 때 그거를 집에 가서 복습을 좀 잘해 주시면 되고 문제도 숙제 같은 거 조금 주면 본인이 따로 숙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고민 많으시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논술은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봅니다. 의외로 기대하지 않고 아이가 논술로 의대를 가거나 연대를 가거나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성적이 많이 미흡한데. 예.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기회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잡으시고 준비를 그 대신 좀 잘해 주시고 아시겠죠? 예.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